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대로 장기 민간임대 아파트. 요즘 사고도 많이 나고 있죠. 이 부분 체크할 거 체크하고 어떻게 하면 장기 민간임대 아파트의 장점을 살려서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잘 고르는 법, 그리고 피해를 막기 위한 방법 다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이제 지루한 법조항도 있고 하는데요. 저랑 같이 보시면 1, 20분 만에 이 내용을 다 확인하시고 앞으로 하실 때 잘 활용하시면 뭐 자산 관리나 또 주거 편리함에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하시다 보면 욕심내고 하시다 보면 손해가 막심할 수도 있으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장기 민간 임대 사고 어마어마하게 난다고 돼 있죠. 잇따라 피해 안 당하는 법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피해를 안 당하려고 해도 워낙 사기꾼들의 사람들이 교묘하게 하기 때문에 일반 분들은 잘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제가 오늘 드린 말씀 잘 활용하셔가지고 또 제가 땡땡 확인된 것만 관심 가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요것만 하시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일단 이렇게 민간임대 아파트 허점이 사각지대들이 있다. 10년 임대 후 시세 차익 가능성을 막 광고를 해요. 병점력 사고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쪽도 최소 임대 의무기간 뭐 이런 광고 있고, 그런데 실제로 대부분이 토지 확보,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토지 확보가 안 되면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인허가가 사실상 없는데도 사실상 사기 분양을 하는 데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포항에서도 뭐 전국적으로입니다. 이게 뭐 한 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PF 있죠, 여러분. PF 부실이 벌어지고 2022년도 이후에 23년, 24년에 민간임대 아파트로 돌린 데들이 많습니다. 정부 기금을 받아 쓰기 때문에 협동조합으로 이 틈을 따가지고 이게 붐이 일어났어요. 뭐 좋다는 장점만 부각되고 문제점 부각이 많이 안 되죠. 근데 그전에도 사고는 많이 났어요. 많이 났는데 저는 뭐 예전부터 이 협동조합형은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가입 안내사항 이렇게 돼 있죠. 보시는 바와 같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가입 안내사항을 주의를 어디서 보냈습니까? 주택가에서 보냈어요. 주택가. 그죠? 이 주택가에서 이거를 갖다 주민들한테 보내는데 홍보가 잘 안 됩니다. 발기인 모집에서 조합원 모집 사실상 불법, 그러나 실제로 괜찮은 것처럼 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점은 소유권 80% 확보가 안 된 상태는 무조건 하지 마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무조건 쳐다도 보지 마라. 이것만 잘 아시면 됩니다. 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제 주택가에서 보낸 내용을 볼까요? 발기인 모집, 협동조합 설립신고 및 조합원 모집,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여러분. 출자금 반환, 이 법적 규정이 전무하다. 사업 지연이 됐을 때 취소될 가능성이 많다. 가입 규약은 불리한 사항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그럼 이거를 우리 일반 분들이 일일이 볼 수가 있나요? 서민들이. 이 피해 사례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결정적인 게 이겁니다. 발기인 투자자 현재 진행 단계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때 사업을 막 하고 조합원을 모집해요. 원래 법에 5인이면 발기인은 됩니다. 되는데 이 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80%가 돼야 조합원 모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 사이에 80%가 되는 사이에 어떤 일을 하냐면 조합원 출자자, 투자자를 모집한다고 묘하게 조합원 같은 느낌을 주게 해요. 우리가 이제 재건축 조합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재건축 조합을 하면은 조합원이 돼서 마치 아파트를 받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이 임대주택 조합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땅이 소유가 확보가 안 돼 있어요.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무기간 후에 이제 분양전환을 한다, 이 부분 때문에 많이들 이제 유혹을 좀 받아요. 이게 분양가가 쌀 거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법에 분양가에 대해서도 픽스를 안 해놨어요. 법이 문제죠. 그래서 모델하우스에 이렇게 현수막에 현속되지 말 것 같았었죠. 현수막에 절대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이 현수막에 있는 말들은 거의 99%가 그냥 아니다 라고 보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뭐라 그랬죠? 바로 맞습니다. 토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토지 확보 80%. 이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확인하냐?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원금 보장 증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 마치 보장받을 것 같아요. 전혀 법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약속을 했는데 조합 설립을 못할 경우 납부한 계약금 및 업무 대행비 전액 100%를 환불할 걸 확약합니다. 돈을 그냥 들고 있을까요? 나라에서 보관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행자가 들고 있어요. 쓰고 났어요. 그럼 어떻게 될 거예요? 조합 설립을 못한다는 거는 사업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뭐 그동안 쓴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돈을 어떻게 합니까? 환불 못해요. 100%. 다 거짓말입니다. 100% 환불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물론 토지 확보가 100%돼 있어요. 이거는 가능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은 뭐냐? 토지 확보가 확실히 된지만 봐라. 안 되면 하지 마라. 그걸 어디서 확인하냐?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리지만 주택과라는 것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심보장에서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아시는 지역주택조합 있죠? 이건 지역주택인데 임대주택조합도 이런 거를 쓰는 데가 있어요. 이거 다 가짜, 쓸데없는 거.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확인, 절대 속지 마시고. 안심보장증서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사기단이 넘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하셔야지 그동안 열심히 모으신 그 알토란 같은 그 원금 투자금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원인이 뭘까요? 임의단체, 인허가 절차 없이 일단 이런 걸 막 세워요. 발기인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들이 이제 이걸 광고를 합니다. 그 제일 현혹하는 게 뭐예요? 이걸 막 할 때 토지 확보, 여기 써 있죠. 토지 확보. 여기 안 돼 있고, 사업계획 승인도 없어요. 그리고 이걸 막 해요. 그런데 여기서 왜 이 사람들이 이걸 막 할까요? 막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이 범죄 이익이라고 하죠. 범죄가 일어났을 때 이익을 내가 100억을 보는데 뭐 2년 징역에 뭐 2천만 원 이하다. 그 범죄 안 저질까요? 이거를 갖다 정부가 방치해 놓은 거예요. 예전부터. 이 민간주택특별법을 박근혜 정부 때 만들었어요. 똑바로 만들지 이렇게 만들어서 결국은 이렇게 피해를 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업 무산, 사업 실체 없이 무산되거나 중단, 피해 발생, 이거 투자금 환급이 안 돼요. 환급이 안 되니까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 해부를 해보면 임의단체 설립하고 법을 2024도 6038에서 이제 판결이 나왔어요, 여러분. 판결이 나왔는데 민간 임대주택 관한 특별법 위반 이렇게 딱 써 있죠.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 근데 그래봤자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2년 이하 징역에 2천만 원 이하 벌금이면, 물론 이 업무상에 끝나는 거로가 아니라 돈을 빼거나 다른 데 돌리거나 사기를 치거나 이러면은 뭐 10년, 20년, 30년도 나와요. 근데 이걸 교묘하게 피해가려고 얼마나 애를 쓰겠습니까, 사기꾼들이. 요 그림은 요 이강진 변호사님이 요걸 잘 정리하신 거를 제가 활용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민간 임대주택도 왜 이렇게 시끄럽고 말이 많고 사고가 많이 나고,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있다 그러고, 또 어디 가면 뭐 장점이 많다 그러고, 유튜브에 막 온갖 장점과 단점, 사고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사업자가 신의와 성실을 가지고 진짜 조합원들과 함께 좋은 집을 만들 때는 도움이 진짜 돼요. 그런데 그런 데가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나라 특성상.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 잘 보시고, 그래서 차라리 조합장의 그 출자금 그 계약서나 이런 거 볼 때 조합장이 만약에 사업이 다 잘 됐을 때 성공 인센티브를 뭐 1%, 2% 갖겠다 이런 조항이 있다면 그건 도리어 믿을만 해요. 그건 나쁜 짓 하려는 의도보다 사업을 완성시키려는 의도가 많으니까. 자, 그럼 보시면 법을 한번 볼까요? 좀 피곤하지만.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법에서 이제 우리가 기본 윤리를 알아야 돼요. 좀 피곤하더라도. 자, 보시면 정의 이렇게 돼 있어요. 박근혜 정부 때 만들었다 그랬죠. 뉴스테이가 하면서 나온 거예요. 이 법에서 정하는 용어가 있대요. 민간 임대주택 이렇게 놓고, 민간 건설 임대주택이 있고, 민간 매입 임대주택이 있어요. 그리고 공공지원 4번 민간 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로 접하는 것들은 요거 아니면 민간 건설 임대주택 아니면 요 임대주택이에요. 그러면 이건 그나마 좀 낫습니다. 공공지원 민간 임대는
애초부터 돈 관리를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허구해서 기표를 하는 어떤 시스템이 돼 있어서 좀 낫습니다. 이것도 사고 나는 유형인데 이건 이따 말씀드리고, 중요한 건 요거죠. 5번.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요즘 뉴스나 보도나 현수막이나 엄청 많이 보실 거예요.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이에요. 그러니까 공공지원은 나라의 기금을 애초에 공사할 때부터 지원받고 막 이러면서 제재 조항이 많고 타이트하게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들은 그냥 민간이 하는 거예요. 개인이에요, 개인. 임대사업자가. 이러다 보니까 나쁜 마음 먹으면 그 돈을 보관이 안 되면 다 가져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장기 일반 민간 주택 써 있으면 무조건 일단 의심부터 해야 돼요.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 아파트.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이죠? 10년 살고 내 집 결정 뭐 이런 거 10년, 여기 10년이라고 돼 있잖아요. 요것 때문에 그걸 쓰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임대주택은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 있죠.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돼 있어서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용적률의 완화 등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하거나 매입하는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 이거는 이제 임대료 상한제도도 잘 적용돼요.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조금 다르죠. 임대사업자예요. 그냥 개인이에요. 개인이나 법인이겠죠.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10년짜리라고 하잖아요. 그럼 민간 매입 임대는 제외됩니다. 그러면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등 해가지고 민간 임대와 공공 임대가 있어요. 여기서 민간 임대주택 중에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은 그나마 나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는 것들은 주로 여기서 사고가 많이 나요. 여기하고 여기서 조금 사고가 납니다. 여기서 가다가 사업자가 어려워지면 부도가 나오라 이러면 여기서 좀 사고가 나는데, 요즘 사기가 막 활개치고 아까 그림에서 보셨던 몇십 명 뭐 사기 당해 이런 것들 뭐 요즘 우리 서민들 막 거리에 막 현수막 들고 나오잖아요. 정말 그 평생 동안 모은 돈을 갖다가 악질 중에 악질들이죠. 이거 협동조합 민간임대 하면서 사기치는 놈들은 제가 볼 땐 무기징역 사형 내려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변호사들이나 이 사법계들이 법을 갖다가 약하게 정하니까 이런 범죄 악질들이 범죄 이익이 더 좋다 보니까 자꾸 이거를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법부도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 법을 갖다 강하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하라 그래도 안 해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임대주택 협동조합의 민간임대, 그러니까 계약을 쓰러 갔는데 뭐 조합원 출장 이 얘기 있으면 이제 의심하셔야 돼요. 민간임대인데. 그러나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가면 계약금, 중도금, 딱 잔금 이렇게 돼 있어요. 차이가 있죠, 여러분? 절대 조심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협동조합 민간임대는 협동조합 사회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그냥 단체예요. 임무단체. 절대 조심하셔야 돼요. 언제든지 해체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실제로 제가 뭐 우리은행하고 이제 허그 시스템을 좀 조금 이제 아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 장기 일반 민간 임대도 이렇게 주택기금, PF 대출, 계약금, 중도금 대출이 돼요. 되는데 이건 업체가 하는 거죠. 업체가. 근데 이거 어떨 때 되겠어요? 토지 확보가 80% 이상 되고 100% 될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전제 조건이 뭐예요? 토지 확보예요. 토지 확보 소유가 안 되면 끝난 거예요. 이거 안 되고, 공공지원은 동시에 사업을 시작하니까 됩니다. 그래서 또 10년 임대 후 우선 분양 전환권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도 장기 일반 민간 임대는 계약서에 쓰지 않으면 확실하게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 지역주택조합은 애초에 안 됩니다. 여러분이 뭐 지주택 뭐 사건 많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다니면서 유세 다닐 때 이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본 분들이 호소를 많이 하셨는데, 이것도 사실 지금 조금 나아지긴 나아졌는데 여전히 아직도 악의 무리들이 노는 곳들이 좀 있습니다.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장기 일반 민간 임대는 공사기관의 사업비 조달이 공공지원이나 이렇게 PF 대출과 주택기금인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10년 임대를 떠나서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짓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확실히 확보된지 이걸 보는 게 제일 1번이다. 이것만 보셔도 절대 사기 안 당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민간임대 협동조합, 이게 이제 사고를 많이 치죠. 이거는요, 기금 대출이 안 됩니다. 거의 99% 안 된다고 봐요. 땅이 확보가 100% 됐을 때는 가능합니다.
시공사 보증 이런 걸 써서. 그러니까 결국은 답은 또 뭐로 와요? 아, 토지 확보가 안 된 거는 무조건 다 사기칠 가능성이 높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진짜 조합장이 착한 분이거나 대형 건설사, 뭐 LG라든지 이런 데가 만약에 이걸 한다, 모은다, 이거는 믿을만 하죠. 왜? 이거의 이익보다 회사의 손실이 더 크니까 사고를 안 치죠. 그런데 아니고서는 이거는 민간임대 협동조합은 사실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토지 확보가 안 된 것들은 절대 피하셔라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서 이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해야 되는데, 보시면 이렇게 법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민간임대 민특법에 조합원 모집 기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1항에 따른 모집 시기는 협동조합 가입 신청 신청한 자에 대한 정보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정보 공개를 해야 되는데 잘 안 하죠. 자, 협동조합 기본법에 보시면 발기인이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 신고하고 공개 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공개 모집을 하는 것 같잖아요. 모델 하우스 같은 거 세우고. 근데 법에 그거를 80% 이상의 대거 정산일 발표를 절차대로 가야 되는데, 그냥 이 발기인 한 20명이 모델하우스 세우고 분양대 행사 세우면서 자금 관리 뭐 신탁사 끼고 이러면 정말 똑같잖아요.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토지 확보 안 하고 그거 사기칠 생각하고 하는 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신탁사 껴있지 않냐? 신탁사는 자금 관리 계약만 한 거예요. 신탁사가 주인이거나 책임을 지지 않잖아요. 그죠? 회계 격리 직원 하나 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절대 신탁사 단어 보고, 제가 2, 3년 전에도 이 사기 분양 피하는 법을 올렸었는데 요즘 사고가 많이 나서 저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는데,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안 된다. 여기 보시면 건설 대지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 권한을 확보 못한 경우는 이 조합원을 모집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들을 하는 거예요. 왜? 사기칠 생각하니까. 도망갈 생각하고. 정말 악질이죠.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합원 모집 신고를 대통령으로 정한다 그랬는데, 보시면 민간임대협동조합 발기인 명단이 있고, 중요한 게 이거예요. 건설 대지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번, 지목, 등기 명의자 및, 여기 등기 명의자 이거 확인해야죠. 80%가 이 발기인들이 갖고 있는지. 그러면 말을 이렇게 해요. 여러분이 낸 돈으로 살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가짜 계약서가 보여주고. 속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합원 모집 공고안이 있어야 되고, 여기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서가 접수되면, 신고서는 그럼 언제 접수한다 그랬어요? 80%일 때, 토지 확보가 됐을 때.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예요. 그러면 이 신고수리서가 딱 있어야죠. 붙어 있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할 건 뭐냐? 이 신고수리서가 있는지 보는 거예요. 신고수리서가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신고수리서가 없으면 딴 얘기를 뭐 한다. 어디 있다, 뭐 주택가에 있다. 주택가 확인하면 돼요. 주택가에서 알려줍니다. 여러분들 꼭 확인하세요. 그러니까 이 지번, 지목, 등기 명의자 명단 보시고, 모집 공고안이 있는지 보세요. 이게 정식으로 언론이나 이런 데 공표를 했는지, 그런 걸 보시면, 이런 것들을 하는 애들은 사기범으로 걸려서 나중에 10년, 20년 살아요. 근데 이런 거 안 하고 벽에만 붙이고 모델하우스에 붙입니다. 근데 이 행위를 제재할 법조항이 지금 없어요. 이게 문제죠. 보시면 여기 이렇게 박태석이라는 칼럼니스트 분이 쓴 이 그림인데, 좀 활용하면 사업시행자 협동조합 발기는 토지 확보 후 모집이에요. 그럼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1번이 뭐예요? 토지 확보. 2번 토지 확보가 됐는데 신고 수리가 돼 있는지, 어디 때? 지방자치정부에. 이거 확인하시면 돼요. 특별법에다 이 협동조합 기본법을 그냥 연결해 놔가지고 이걸 가지고 자꾸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물론 좋은 뜻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토지 사용 권한이 80% 이상 확보 후에 조합원을 공개 모집할 수 있다. 신고한 후에. 근데 설립 요건에 제한이 없어요. 그냥 요거 뭐 10명에서 모여서 그냥 만들면 돼요. 그죠? 여기까지 80%가 되고 나면 조합 설립이 확실히 되잖아요. 그럼 그 전에 어떤 현상이냐면, 가로치고서 조합 해놓고서 가칭, 준비위원회 이런 게 옆에 잘 안 보이게 해놔요.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합원 모집 시에 그러면 설명 의무가 있는데 보시면 다 접어두기입니다. 위치와 면적, 사용권, 소유권 확보 현황을 설명하게 돼 있어요. 이걸 안 해요. 교묘하게. 그럼 이건 뭐예요? 소유권 그 대지에 집원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집원에 소유자 명이 누구로 되어 있는지 보셔야 돼요. 발기인들이 다 사가지고 있는지, 사업 시행자 법인이 갖고 있는지, 법인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협동조합형은 무조건 조합명으로 되어 있는지 봐야 되잖아요. 아니면 발기인 조합 추진위원회 명으로 되어 있는지. 그러면 이걸 가지고 80%가 되면 조합 설립하겠다 하고 떠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조합원을 모집하는 건데 소유권 확보가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건데 이걸 속이고 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결론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10년 거주 확정 분양 전환, 확정 분양가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미래 얘기예요. 허그 보증금 100% 보증 이것도 미래 얘기예요. 어쩔 때 나중에 내가 민간 임대에 계약하고 들어갈 때 근데 조합 형태야 다 지어야지 되잖아요. 그죠? 이것만 미래가 아니라 현재예요. 청약 통장이 없어도 된다 보니까 유주택자분들도 문제가 있는 거를 잘 모르고 덜컥 그냥 하나 더 사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전대차가 가능하니까 이걸 갖고 투자 수익 낸다 그래가지고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전대차 가능하다? 가능합니다. 현재 이것도 법에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인데 이 PF 문제나 이런 걸로 여러 가지 문제로 건설사들이 힘드니까 이렇게 틈새를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이제 좋게 쓰이면 다행인데 잘못 쓰면 이제 악용되는 거죠. 그래서 유명 시공사 시공 이것도 여러분 시공사는 시행사 조합원들이 시공을 맡겨서 돈을 줘야지 공사를 짓잖아요. 유명한 시공사 필요 없어요. 토지 확보돼 있고 돈이 있어야 돼요. 아무 시공사 시켜도 다 짓습니다. 그죠? 신탁사가 자금관리, 자금관리, 격리라 그랬잖아요. 격리. 수수료 받는 거예요. 격리 월급 받는 것처럼. 무슨 책임이 있어요? 격리가 사장이 돈 그럼 빼야 되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신탁사 있다고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신탁사 중에 본인들이 개발 신탁, 자기들이 시행하거나 관리 신탁,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고 관리하겠다. 그리고 계약서 내용에 신탁사가 관리 신탁이라고 써 있는데 문제가 생길 시에 신탁사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문구가 없으면 다 거짓말입니다. 그냥 격리예요, 격리.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민간임대사업자는 기업과 개인의 약정이에요.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돼서 계약서 내용도 우선 분양 전환한다 그랬다가 지금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이것 때문에 뉴스테이가 나왔잖아요. 이걸 활용해 가지고 이거 지금 10년 차인데 분양 전환 안 하겠다는 현장들이 많아요. 이런 쓰레기법을 만들어 놓고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다니 참 난감합니다. 자, 그럼 10년 거주 분양 전환 이거는 계약서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확정 분양가 이것도 계약서에 정확히 보셔야 돼요. 청약 통장이 없어도 된다. 아주 허그 보증금 100% 보증 이건 뭐예요? 나중에 택시고 들어갈 때 임대보증금 낼 때예요. 보증보험의 가입 시기가 언제예요? 나중이잖아요. 허그 보증금 그러니까 전세 사기가 우리 트라우마 서민들한테 트라우마를 주는 걸 활용해 가지고 이걸 교묘하게 써먹는 거예요. 보증보험 여러분들이 계약할 때 못 들어요. 가입이 안 돼요. 그죠? 왜? 임대차 할 물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미리 써놓는 거 미리. 그러니까 결국은 토지 확보가 되고 건설이 되었을 때 얘기죠. 그래서 이거 의미 없다. 청약 통장이 없다. 이게 좀 장점이라서 이 여러분들의 심리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다른 거 분양받을 때 청약할 때도 해도 된다. 이 대목이 여러분의 탐욕을 약간 건드리는 거예요. 절대 주의하셔야 됩니다. 전대차 가능한데 가능을 합니다. 한데 보증보험이라는 게 어때요, 여러분? 이 전대차 들어오는 분들은 보증보험이 돼요, 안 돼요? 막상 놀라우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런 걸 어떠서 하냐면 법인들이 분양을 받아가지고 직원들한테 임대를 놓는 거예요. 이런 건 가능하겠죠? 뭐 사업자 같은 경우에 임대사업자가 이 민간임대를 갖다 10채 사가지고 그걸 전대 놓는 건 좀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놓을 때 보증보험이 안 된다. 아니니까 전세금이 온전히 내 전세금이 다 빠지지 않는다. 근데 이거를 분양대행사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투자하시는 분들도 유명시공사 시공 유명시공사 돈이 없으면 안 주잖아요.
사업이 안 되면 중단하는 거예요. 그죠? 되게 중요합니다. 신탁사가 자산 관리. 신탁사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격리예요, 격리.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자, 이런 부분은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게 지금 판례에 나왔어요, 신탁사가.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절대 조심하시고, 계약 내용이 너무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이런 좋은 조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명료하지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확인할 게 뭐예요? 아니나 다를까 사고가 하도 터지니까, 이 보시는 것처럼, 잠시만요. 자, 여러분 보시면 여기 이게 지방에 있는 건데요. 지방에 땡땡땡 어느 도시에 있는 건데, 이 조합장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곡천 협동조합장. 여기 토지 확보 100%란 말이 있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토지 확보가 100%가 되면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죠? 어떻게든 간에. 건축 심의가 또 완료됐어요. 이런 것들은 믿을만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확인한다 그랬어요, 제가? 네, 주택가에 확인하는 거예요. 주택가에 가셔서 확인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토지 소유권 확보 여부가 제일 중요하다. 건축할 수 있는 대지만 그 시행사도 중요하다. 이때 시행사. 근데 중요한 건 이 시행사가 토지 확보가 100% 돼 있으면 짓지 말도 집니다. 그렇죠? 10년 거주 확정 분양가 형사처벌 벌칙이 2년 이하 징역에 2천만 원 벌금이에요. 그러니까 업무 중에 문제가 있는 거는 아이고 오타 나왔네. 죄송합니다. 업무 중에 문제가 있는 거는 사실 형벌이 너무 약해요. 범죄 이익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곳곳에서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근데 이 돈을 갖다가 횡령을 한다든지 도망간다든지 이런 건 사기범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잡히면 20년, 30년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 미공개 보세요. 서류 미공개 병령 불응 시에는 징역 벌금 1천만 원이에요. 이거 어떤 짓을 안 하겠어요.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안 보여주거나 이러면 절대 쳐다보지 마시라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조합가입비 100만 원의 입주기회 제공. 여기 보시면 이런 거 잘 써놔요. 이렇게 글씨. 선착순 모집. 이것도 반사기예요. 조합은 선착순이. 그러니까 민간 협동조합의 문제가 이게 문제입니다. 사회주택기본법에. 어떤 목적을 위해 가지고 하는 거에 대한 행위를 막을 길이 없어요. 조합은. 근데 발기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업에 있어서는 토지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중요한 건 토지 확보가 되어 있는데 뭐 저 알래스카에 있는 토지에 거기 지을 수 있어요? 없죠? 그럼 대한민국에서는 우리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린벨트와 뭐 비오톱 1등급 이렇게 개발이 제한된 지역들이 있어요. 이런 데 땅을 갖다가 마치 내일 모레 분양될 것처럼 하는 또 업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런지 모르지만 일단 좀 의심이 가는데 1,000원에 1,000만 원에 내 집 마련 보시면 토지 매입 그린벨트 해지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근데 이걸 보면 이걸 다 안 보고 법도 써 있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할 것처럼 아무것도 지금 진행이 안 되는데 공공주택 기금 지원 어떨 때 토지가 확보되고 건축 심의가 끝나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끝나야. 그 전까지는 안 돼요. 안 되는 데다가 계약금을 내고 그걸 믿고 가면 어떻게 돼요? 이 시행자가 이게 만약에 해제가 안 되면 책임 못 지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산에 있어가지고 이 자리가 좋다 보니까 하남시 하산곡동인데 그린벨트래 가지고 뭐 이걸 가지고 하는데 물론 정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할 건 또 뭐예요? 하기 전에 주택가 확인하면 돼요. 주택가.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드렸어요.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다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자, 좋은 데도 있습니다. 아까 땡땡 조합은 100% 토지 확보에 건축 심의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건 가는 거예요. 그 가격만 보고 하시면 돼요. 이런 건 도움이 됩니다. 10년 장기임대 안전하게 가니까. 그러면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제 요점 정리가 된 거예요. 어떻게? 자, 계약 전에 하실 건 뭐예요? 첫 번째, 토지 확보를 확인해라. 토지 확보.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토지 확보가 토지 소유가 아니라 그 토지 소유주한테 예를 들어 10억짜리 땅이에요. 땅인데 1,000만 원을 주고 조합원이 다 모집하면 땅을 사겠다라는 계약서를 쓰면 토지주가 오케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사용승낙서 비슷한 거예요. 그런 사용 동의서가 있어도 토지 확보로 쳐요. 그죠? 그런 부분조차도 안 됐다는 얘기는 애초부터 사기한다는 얘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면 토지 사용 승낙 자기들이 그래서 제가 볼 때 30-40%는 본인들이 확보를 하고 40% 정도는 동의서를 받으면 그나마 좀 믿을만 해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라 5%만 하고 토지 동의소가 뭐 75%다? 이것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일단 그나마 80%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는 보여지지만 결론은 뭐예요? 첫 번째는 토지 확보를 봐야 되고 조합원 모집, 두 번째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서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주택가에 가면 됩니다. 요 두 개 없으면 계약하지 마세요. 제가 권합니다.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 시행사가 확인을 하십시오. 대형 건설사인데 이거면 이건 괜찮아요. 그죠? 신탁사인 경우도 자금 관리 붙어 있는 건 그건 쳐다도 보지 마세요. 뭐라 그랬어요, 제가? 격리예요, 격리. 그냥 월급 받는 격리하고 똑같아요. 이 법인은 조합 발기인들한테. 관리 신탁이거나 개발 신탁. 관리 신탁일 때도 책임지겠다는 조항이 계약서에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마무리가 되면 계약서 임대도 분양을 해야 임대가 나아지잖아요. 임대 분양 납입 항목을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에 출자금이라는 단어가 있다. 이러면 이건 또 아웃이에요. 빼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몰라가지고 얼떨결에 계약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신속하게 30일 내 환불 신청을 하면 됩니다. 소비자 보호 등 다 신고하시면 문제가 터지면 얘네들이 사기를 칠 거였으면은 이걸 환불 안 해주면 문제가 터지죠. 여러분들 뭐 전화 통화하면서 의도적인 게 사모님들 조심하실 게 젊은 남자 직원들 고용해가지고 아주 그 이쁜 말투로 서울 말투로 막 이렇게 하면 거기 혹하면 안 돼요. 그냥 냉정하셔야 돼요. 30일 내에 환불하게 돼 있어요. 계약하고 나서는. 그 뒤에 계약 조건에 따라서 뭐 안심보장 확인서에 따라 가지고 하겠다고 하면서 질질 시간을 끈다. 이거 무조건 사고 난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정리해보면 뭐예요, 여러분? 토지 확보, 주택가에 조합원 모집 신고가 되어 있는지, 신탁사일 때는 관리 신탁인지 개발 신탁인지 직접 책임을 지는지 이 세 개만 노란 거 세 개만 확인하셔도 절대 피해 볼 일 없다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혹시 최근에 그리고 또 이제 뭐 그 사고가 났는데 요즘 변호사분들이 뭐 좋은 뜻으로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사고 현장만 다니면서 변호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거 이 발기인 대표나 이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로 도망갔다 이러면 돈 못 찾습니다. 괜히 변호사비만 날리는 경우도 있어요. 승소하면 뭐예요? 법정을 보면 승소할 수 있죠.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압류 가압류할 재산이 있는지 체크해보고 최소한 그네들이 초반에 작업을 할 때 미리 사둔 토지라도 압류나 가압류 걸고 나서 변호 활동을 해야 됩니다. 소송을 걸어도. 그래야 돈을 찾을 확률이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좀 어려운,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생각해보세요. 땅이 있어야 짓잖아요. 땅도 다 안 사놓고 조합원을 모집한다. 그 돈을 누가 책임져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은 절대 토지 확보 80%가 안 되면 쳐다보지 마시라라고 저는 말씀드릴게요.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서, 주택과 신탁사가 낄 때는 뭐 자금 관리 이런 거는 격리다. 저건 가짜 월급 받는 격리니까 아무 권한도 없어요. 관리 신탁, 개발 신탁인 경우에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민간임대 아파트가 하도 사고가 많아서 제가 이 협동조합형 절대 조심하시고 이 협동조합형이 말고 이제 지역주택조합 있잖아요. 이것도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짧게도 말씀드리도록 하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그 말씀드린 대로 용산 2만호 그거 타고 또 모레는 정상적인 정기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항상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